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원래조에 앞서 시 색소폰 동호회 오프닝 공연이 있겠습니다. 본 동호회는 2010년 5월에 결성하여 2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내 정기 공연은 물론 인구의 날 기념식, 인천의료원 자원봉사 공연, 일본 시조과연 한일문화교류 콘서트 초청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동호회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들려드린 곡은요, 캘리포니아 드리밍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곡인가 어서 많이 들어봤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다음 곡은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은 다 주 5일 근무제지만 토요일 저녁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공직 생활도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음악의 화음처럼 이렇게 즐겁게 해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렇게 선곡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공연을 해주신 색스폰 동호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300만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인천 건설을 위해 출범한 민선 6기 인천광역시가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1년, 성과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전 공직자 모두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향해 더욱더 힘내서 일하자는 의미에서 큰 응원의 박수와 함께 원래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월 직원 원래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공자 표창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은 우수간부 공무원 및 이달의 우수공무원, 모범 선행시민, 2015년 아동복지 유공자, 제20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자 등 총 5개 부문 15명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인천의 꿈 실현상 인천광역시 문화실과장 박상신. 귀하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업무 개선과 현안상 해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부상으로 시장님 업무 추진비 50만 원 상당 사용권이 수여되겠습니다. 이달의 우수공무원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주환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이달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입회를 수여합니다. 2015년 6월 1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부상으로 도상품권 30만 원 상당이 수여되겠습니다. 이달의 우수공무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한영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도상품권 30만 원 상당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인천광역시 서구 김은국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애양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셨기에 모범선행시민으로 표창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표창장 인천광역시 중구 김영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해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최서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유한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인천 남부소방서 황수경 위 공무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표창장 인천지방경찰청 박득희 귀하께서는 어린이들이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몸소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표창장 청년환경연합 인천광역시지부 김윤건 귀하는 평소 남다른 애향심으로 환경보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제20회 환경의 날을 맞아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6월 5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표창장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인천본부 서정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인천시협의 소영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두산인프라코 주식회사 이종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인천환경공단 가자사업소 고태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시장님과 수상자분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이 훈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선 6기 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년차를 힘차게 출발하는 뜻을 담은 원래조회를 갖게 돼서 우리 시청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하공사공단 출자출전기관 SPC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또 회의 시작할 때 박수도 쳤는데
사실 우리 시가 이렇게 일해 나가고 발전하고 이런 부분은 다 저와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이 노고의 덕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또 함께 하실 두 분을 먼저 제가 좀 소개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상을 통해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인천시에서 정무부 시장도 하시고 또 인천의 각계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진정으로 인천을 사랑하시는 박영복 정무특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서. 마이크 갖다 놓은 거 보니까 뭐 한 말씀 하시죠. 네? 짧게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 와서 인사만 하고 가라고 그러셨지 얘기하라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민선 6기 1년 맞아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 취임하시고 벌써 1년이 됐는데 오늘 저도 여기 와서 인천 시민의 노래 좀 이따 부를 텐데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 인천 시민들 위해서 애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늘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힘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튼 힘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고요. 특히 인천 시민들 행복하게 만들고 인천의 그 가치 새롭게 창조하는데 정파가 어디 있고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시장님의 거듭된 말씀에 제 스스로 좀 진정성을 느끼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 뜨거운 가슴 같은 게 있지 않나 하는 걸 느끼고 그래서 제가 불려왔습니다.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 지원 받아가면서 또 도와드리고 또 시장님 민선 6기 2년째 시작하는데 동참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정책특보로 일하시게 된 정창섭 특보께서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기획관리실장을 하시면서 아주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고 행자부 차관도 하시고 하면서 오랜 동안 공직 경험뿐만이 아니라 정말 풍부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고 계신 우리 정창섭 정책특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시의 기획관리실장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일했던 그 2년이 아마 또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죠? IMF라는 이제 국가 위기 속에서 우리 시정을 같이 이렇게 밤을 새웠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당시도 이제 많은 인천의 발전에 그런 꿈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15년 만에 물론 저도 이제 뭐 인근 지자체나 중앙에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 또 이렇게 부르셔서 정책 특보라는 그런 또 일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시장님을 중심으로 민선 6기에 2년차 심차게 뻗어나가는데 열심히 조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뭐 경륜이라든가 역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높이 산 게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적인 가치는 그겁니다. 지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시민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해 가치의 존중, 이런 부분이 없는 그 어떤 스펙이 좋고 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두 분이 그런 인천에 대한 애정 그리고 해보겠다는 확고한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저희 그 생각에 대해서 10분
이해해 주시고 이래 주시기를 먼저 기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선 6기 1년 차를 보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1년간을 한번 잘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고 또 무엇을 좀 바꿔야 되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2년 차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년을 지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 가운데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고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사실 아시다시피 어려운 점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현안 사업들이 사실 좀 정체되어 있거나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인천시장 나온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저를 선택해 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천에서 제가 무슨 성과를 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대감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이런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잘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걸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어려움은 극복할 과제일 뿐이다. 다만 우리는 최소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희망으로 바꿔줘야 된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고 또 많은 유명한 경영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호황이면 좋고 불황이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을 때 잘하는 거 누군 못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해야만 진정으로 빛나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와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만은 더 큰 희망을 갖고 있고 또 더 큰 결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리고 훗날 이해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년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많이 알고 있지는 아직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때에 따라서는 오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사심없이 제가 해야 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저의 작은 가치이고 철학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잘 일해 나가자 하는 다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회고해보고 또 이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기 전에 그 현안에 대해서 우리 시와 또 우리 공공기관의 간부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에서의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래서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참여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많이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정말 인내심을 갖고, 저는 그동안은 뭐 오해도 받고요, 때에 따라서는 비판도 받고요, 또 뭐 그런 걸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은 제가 반드시 개선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좀 알아서 우리가 시에 좀 제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시장 혼자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 자치단체의 경우는요, 중앙정부하고 틀려가지고
공직자들이 정말 사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열정을 갖고 노력해 나가면요, 시민들이 우리 시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틀린 겁니다. 여전히 우리 인천광역시도 시 공직자 여러분과 또 많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큰 그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어떤 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은 조금 틀립니다. 중앙은 중앙 매스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 각계가 있기 때문에 부처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시정 신뢰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환경녹지국만 알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유하지 않는 한은 도대체 공직자가 그게 뭔지도 신문보고 하는데 거기다 더 나가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조차도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간부들이니까 대체적으로 아시지만은 아주 간결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이 어떠한 사심이 있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은 1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양심과 그 다음에 제 환경적인 모든 요인을 총가동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근본적인 이 초점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면허권도 없고 쓰레기는 처리하고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정책을 정상화시킨 것이 바로 이번 합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당당한 수도권 매립지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주인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또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내고 또 이 매립지의 불가피한 현실을 존중한 겁니다. 오해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언론에서 보면 이 매립지 실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해주는 거다. 여러분, 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전략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수도권 매립지를 우리가 이거 안 해. 내년까지 종료니까 끝 해서 거기가 사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그러면 하늘에 갖다 뭐 어디 던집니까? 바다에 갖다 던집니까? 그러려면 대책을 마련을 했었어야죠. 어제와 같은 것을 이미 5년 전에 10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원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소유권도 아니고 면허권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인천 지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만 해줄 수 있는 거죠. 땅도 서울시 거고 환경부 겁니다. 면허권도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누구보다도 잘 알죠. 자기 토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거기 건축허가 하면은 안 내주면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매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정심판이나 법적으로 가서 쓰레기는 처리되게 돼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택인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오해가 있는데 저는 참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참아오면서 저쪽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막 저는 뭐 전혀 반대 입장에서 이제 협상을 해온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립이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죠. 법적으로 가서
쟁송에 의해서 처리하느냐, 합의해서 하느냐.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고도의 전략을 다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제적 조치로 치고 나가갖고 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데 가장 유리한 입장으로 해서 그것도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느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다 내용을 사실 알죠. 야, 이거 놀라웠다. 3-109 최소 면적을 쓰는 건 불가피하고 서울시는 30년 이상 쓰고 저 매립지를 다 쓰는 걸로 해서 협상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인천시 입장에서 이게 타결이 됐느냐. 뭐 그건 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제 역량과 지혜와 모든 힘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서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말로 다 한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금 수도권 매립지는 매립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가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립 목적으로 국가에서 조성을 했는데 다른 대안이 없이 딴 데다 해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는 도록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 어떤 걸 이익을 챙기고 저쪽은 매립지 연장 사용이 아니라 연장 사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 인천시가 모든 이익을 다 취할 수 있는 이런 전기가 마련된 그런 것이 바로 이번에 합의 내용입니다. 간부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것은 그동안은 제가 얘기를 안 해왔죠. 왜냐하면 저쪽의 협상력 때문에 아주 죽을 심정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 매립지라는 것이 그냥 이 매립지로서의 가치만 볼 때도 한 1조 8천억 돼요. 매립지라는 가치로 볼 때만 해도. 그것이 아라뱃길 우리가 보상받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공원이 되고 녹지가 되고 또 뭐 주거지가 되고 기타 테마파크가 됐을 때 가치는 그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매립지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얻은 내년 바로 즉시 2010년 1월 1일부터 가산금을 인천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산을 하면 내년부터 한 600억 원 그냥 수입으로 또 매년 들어오게 돼 있는 등 기타 기반 시설을 다 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던 이 매립지 정책을 이제 인천시가 바로 주도하는 겁니다. 토지를 갖게 되고 면허권을 갖게 되고 또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하고 또 매립지 관리 공사를 인천시에 이관을 하고 이제 우리가 주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용의 본질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시민을 선동해서 혼란을 빠뜨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나은 대안을 이게 있기 전에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조건 막아라. 막고 그럼 소송에서 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주도를 못하고 그게 대안입니까? 오죽하면은 제가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쭉 논의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만큼 우리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더 이상 대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알아서 시장한테 이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시장한테 이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서구발전협의회장은 잘된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서 이제 제가 민선 6기 1차 연도를 하면서 사실 가장 현안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하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인천이 비로소 주인정신을 갖게 됐다. 이제 인천의 가치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이 왜 맨날 그냥 무슨 주체성이 없이 끌려가고 하나의 정부의 무슨 뒷받침해주는 이런 시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천의 주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인천의
용어 표현부터 해서 인천국제공항 명칭 이제 바꾸는 것부터 해서 각종 잘못된 용어 개편부터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인천이 중심되는 가치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중요한 그 시정에 우리 좀 보이지 않는 우리 힘을 쌓아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장 현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하고 소관 관련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분들에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과연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고 의문점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전에 시정부에서 다 그럼 왜 이런 걸 전혀 못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부분을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자. 제가 시정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오해도 있고 뭐 주민들 반대도 있고 뭐 하지만 전 인내심을 갖고 참아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이라는 게 존재할 것이고 그 진정성의 힘은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중간 과정에 얘기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오늘 그동안에 지난번에 두바이 투자와 관련해서 몇 달 동안에서 많이 아마 그동안에도 의아심도 갖고 궁금하시도 했을 텐데 오늘 오후에는 그쪽에 책임자가 와서 오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나중에 그건 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풀어갑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하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힘든 일이었지만은 결국은 해내는구나 하는 결과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현안이 많은 큰 거 이거 속 시원하게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안 되나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인천발 KTX 이미 시작됐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미 정부의 방안으로 확정됐습니다. 루온시티 정상화 합의했습니다. 제3연육교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이제 투자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데 초점을 두고 미래의 가치를 열어가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당장에 누구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저한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일하는 것이 훗날 보람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천시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어렵죠. 제가 시장이 되어서 이렇게 면면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든 그런 인천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고마운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 직원들이 노조에서 시간의 수당 등을 또 연가보상금 이런 것 등을 반납해서 무려 32억 원을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우리 간부들도 복지 포인트를 또 반납을 하고 이런 그 처절한 노력과 여러분들도 다 분야에서 다 예산 다 주면서 인정받고 싶은 그거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런 거 다 참아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한 2,600억 정도를 절감을 하고 거기에다가 예산부서 재정부서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해 지난해 줬어야 되는데 못 준 교육비 전출금이라든가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구군에 주는 조정교부금 다 해소하고 금년도고 일정 부분 해소하고 이제 연말 정리 추경을 통해서 마무리 다 지려고 합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으로서 어떻겠습니까? 시장은 민선 6기가 돼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성과를 빛내고 싶고 이거 유정 목표 사업이야 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보통 교부세 2,400억을 84%를 증액해서 4,300억을 갖다 놓고 제가 갖다 놓는데 거기서 1,000억은 내가 쓰겠다. 저도 하고 싶죠.
제가 그런 얘기 한마디도 했습니까? 이 어려운 살림에 다 우리 필요하면 돼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니까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자기를 시장을 위해서 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다 모든 것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하고 시의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상화의 길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 건전화 원년이라고 제가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사실 1조 3천억이 부족한 이 재정 현실을 갖다가 해나간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숨통을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보면 또 예산하는데 관광공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관광공사를 시장이 공약을 했으니까 그걸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약 잘못된 거는 지난번에 공약이행 점검단에 하고 고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을 위해서 시민이 존재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지. 잘못된 공약을 막 우기고 한다 그러면 그런 나쁜 시장이죠.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관광공사가 뭐 기능이 없는 거 아니죠. 도시공사에 지금 관광사업본부장이 있고 교류재단, 관광의료재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합해서 인천의 미래 가치를 찾아가는 중요한 사업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중요한 게 인천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천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인천이 서울보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서울은 수도 서울이고 수도고 천만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서울은 인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을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세계적인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바다가 있고 섬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이런 희망의 지역을 갖다가 살려나가는 것이 인천의 미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제조업만 인천의 경제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가치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창출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광공사를 해서 이제 여기서도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관광공사를 설립하니까 행자부에 요건을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죠. 설립 요건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예시적으로 한 것인데 이렇게 하고 수익이 나냐 안 나냐 보는 것은 그거는 그러려면 관광공사를 왜 만들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관광공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따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놀랄만한 이제 인천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관광공사가 이제 인천에 드디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갈 그런 우리의 경쟁력, 문화, 경제 이런 부분을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본뜻이라는 거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담당 국장 과장들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이니까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공약이라 그런 게 아니죠. 시민이 중요하지 시장 공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시장 공약이 그 문제가 있다면 시장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훌륭한 공직자고 저는 그런 공직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그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산이 낭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3개기관 통합해갖고 직원도 수도 줄고요. 훨씬 더 효율적인 재정 운영도 가능한 것이고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치는 무모하고 비합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사심에 있는 일을 취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하고 인천의 미래를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저희 유일한 가치 기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심이 되면은 반드시 시장한테 얘기를 해 주십사. 시장님, 이거는 그런데 이거 인천의 미래 가치라든가 시민 행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100%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철학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선 6기 2년차 우리는 더더욱 혁신해야 됩니다. 더더욱 혁신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어려움을 타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황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더 혁신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혁신의 대열에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혁신하면은 왠지 모르게 귀찮고 뭐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어렵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는 시인하고 고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사고하고 그 다음에 가치를 정립하는 겁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다. 혁신해야 됩니다. 저부터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해야 됩니다. 조직, 인사, 재정 운영 혁신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어차피 인사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인사를 하게 되니까 관심 많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미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웹에 인사청탁 하지 말고 일 있으면 나한테 메일을 보내라. 당당하게 얘기해라. 심지어는 어디 가서 저 군수구청장한테 자기 인사 부탁하는 사람 누가 인사권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는 누구냐 뭐냐. 인천 시민의 행복과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그렇게 일할 사람 그것이 인사기준 100%입니다. 그것이 인사기준이에요. 인사라고는 평가를 뭐 이런 뭐 분석을 하고 이런저런 하는데 약간은 그게 요건 좀 이랬었으면 하는 건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고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성실하게 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것이 인사 기준이에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조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역량이 어떤지 그분의 자세가 어떤지 이제 점점 상당 부분을 이해하는 단계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희망 보직원도 내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다면 평가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제 모든 힘을 다해서 공정하고도 경쟁력 있는 인천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사는 기준에 따라서 자기는 지금 현 직급 승진 연도가 얼마인데 자기는 최초 임용이 언젠데 자기는 현 보직이 얼마인데 자기는 지금 퇴직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자기는 뭐 이런 성과인데 다 다른 겁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고 남은 잘못됐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기준은 정말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는 자기 책임을 다 완수하는 그래서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분 그렇게 앞으로 일할 분 여기에 초점이 있을 뿐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자기 얘기 아니라 주변의 얘기 상하관계 얘기 앞으로도 얼마든지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정의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어떤 이런저런 분석을 해갖고 뭐 학연이 어떻고 지연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소신껏해서 인사혁신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도 필요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특히 여기 이제 공공기관 많이 나오셨는데 그 이따가 저녁에 또 제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공공기관 정말 혁신해야 된다. 혁신하기 전에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냥 그 자리에 임기 있으니까 내가 그냥 뭐 여기서 뭐 누리다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시민이 그렇게
권리를 줬습니까? 그것은 자기 도리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고 딴 사람이 있을 때 시민의 행복과 인천시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사항이었더라면 그분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저는 민선 읽기 2년차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일하자. 그러면요. 제가 공직생활 저도 30년 넘게 이렇게 해온 사람 아닙니까? 생각이 자기의 행복을 바꿉니다. 적당히 해갖고 뭐 요령이나 펴갖고서 뭐 어떻게 누리기나 하고 뭐 어떻게 대외관계나 해서 그 맨날 걱정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막 그래.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공인으로서 내가 일을 통해서 인천시 발전을 가져오고 시민이 행복하고 내가 성취한다면 거기다 행복을 찾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겁니다. 생각이 자기 행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장담하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맨날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나고 그런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을 조금 못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실리보다는 인간은 명분, 대의명분이 중요하고 그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정당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정말 무지하게 바쁜 데만 다녔어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힘은 바로 그 당당함이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게 공직자로서 생활해오고 또 일하는 데서 사심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이 바로 저를 지탱시켜주는 힘이었지, 제가 시장을 해서 누리고 장관을 해서 거기서 누리고 국회의원을 해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나날을 보내도 저는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행복의 길인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 우리 모든 것은 힘의 결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3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시장하고 가치가 달라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게 일해야죠. 시장이 잘못되고 나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조직의 분위기를 좀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다 안 드리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쇄신을 합시다. 이제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을 하고 정말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반드시 만들어가자. 제가 시정 목표를 정할 때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좋은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숱한 고민을 해서 만듭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새로운 인천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아갖고 시민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한 겁니다. 그리고 인천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런 우리 자각 긍지를 가져야죠.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그러면 인천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인천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것은 극복할 과제일 뿐이고 여전히 인천은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키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번데기가 되어야 합니다. 애벌레가 안주하고 있으면 번데기 되지 않습니다. 번데기가 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죽음을 통해서 더 큰 미래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관행과 타성에 젖지 말아라. 의례 다 그런 거야. 하는 거에 젖지 말아라.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이거 이런 거야. 그렇게 해갖고는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번데기라고 하는 작은 죽음을 통해서 나비로 활활 올라가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왜냐하면 저는 뭐 다른 저기 시장님보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확고한 생각은 다른 어떤 생각 없이 오직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가 강하다는 확고한 저희 철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사심없이 시민의 행복, 인천의 미래 가치 창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 시장과 함께하는 민선 6기 시대, 이것은 바로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애 많이 써오셨는데 민선 6기 2년차 아주 힘차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시정 운영을 해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시민의 노래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명이 아시아에 비칠 때부터 한양길 굽이굽이 백리를 뚫고 빙글결 넘어 사해를 떠서 살아온 인천 우리의 보자 한없이 뻗어나갈 길을 위하여 우리 손 모아보자 마음도 함께. 마지막으로 저희 인천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간부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정 목표하고 비전을 한번 크게 이렇게 재청을 모여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정 목표하고 비전을 크게 한번 외치고서 마감할까 합니다. 제가 먼저 앞에 선창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이상으로 7월 직원 원래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